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멋진 토요일입니다. 아주 분위기 좋은 날인데요. 저희 집 앞에서는 멀게 논이 보여요. 논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ASMR 중에서도 음악 소리, 빗소리 이런 게 참 많더군요.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자게 하고 치료하게 한다는, 역시 자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에 사람들은 상당히 익숙한 것 같습니다. 뇌가 거기에 익숙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5월 15일 무슨 날인가요? 스승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댓글로 저한테 뭐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 몸둘 바를 몰랐는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사이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도기마을 분들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있는 구독자들에 비해서 좀 더 높은 결과치, 그리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노후가 보장되는 투자, 여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길게 가시죠. 뭐 저는 상당히 길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질 거야 아마. 내가 해본 결과. 왜냐하면 투자를 해보니까 나는 남았는데 거의 대부분 떨어져 나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어 있으시다면 여기서 세뇌를 당하고 투자의 심리를 바꿔주신다면 아마 한 5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도 상당한 수준의 투자의 달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약간 모두를 길게 할게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잖아요. 증시각도기 TV 맞이하는 첫 번째 스승의 날입니다. 이 첫 번째 스승의 날, 제가 생각되는 스승님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우리 학교 은사님이셨던 이기상 교수님이에요. 이 마르틴 하이데거의 한국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셨죠. 마르틴 하이데거 얘기하면 자기가 다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데, 이 존재와 시간, 이거를 번역했는지가 중요하죠. 예, 존재와 시간을 번역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항상 수업 시간에 어떻게 나의 말로 철학할까, 우리 말로 철학할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서양 철학의 수용과 한국 철학의 모색, 뭐 이런 책도 만드셨고요. 뭐 다양한 하이데거 관련 수십 권 이상의 번역서, 책들, 이런 것들을 쓰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말로 철학하자, 그리고 또 한국적 철학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가르치셨고요. 굉장히 호랑이 같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 다른 수업에 비해. 왜냐면 너무 무서워서. 근데 뭔가 호기심도 있고 도전하는 마음도 생겨서 저는 그 수업에 들어갔었는데요. 이분이 겉은 그렇게 무서웠지만 속정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세상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걸 깨달은 첫 번째 계기가 되었죠. 즉, 겉으로 아무리 거칠고 무서워도 속정 깊은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속정이 더 깊더라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항상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학창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교수가 되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왜 철학과 교수들이 모이면 철학 얘기하면 싫어하고 딴 얘기하는 걸 좋아하냐? 막 이러면서 막 불을 내면서 화를 냈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그것들이 저한테 많이 그 씨앗이 심긴 것 같아요. 저는 투자자가 그리고 또 저희 후배들한테 제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선생님의 DNA가 들어온 것 같은데, 좀 호랑이 같이 그러죠.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전문가 아니냐. 남들은 너희를 전문가라고 보는데 전문가에 걸맞는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스승의 날 돌아보면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우리 이기상 선생님의 도움이 컸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이기상 선생님에게 헌정해봐야 의미는 없지만 헌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울컥하네요. 네. 자, 오늘 미국 시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찝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중 크로스, 이것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읽을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지수들을 살펴보죠. S&P 500은 1.49%가 상승을 하면서 4173로 마감됐고요.
다우존스는 1.06% 상승한 34,382. 그리고 나스닥은 2.3%나 상승하면서 13,429. 러셀 2000도 2.38%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주들이 완연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에 깔려 있는 배경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감소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간 증시각도기 TV의 미국 시장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올해 서당계 3년을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은 아마 좀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좀 상당히 미안한데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설명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업종별로 보면 빅테크들 많이 올랐고요. 자, 애플이 1.9, 1.9, 아마존 1.9, 마이크로소프트 2.1, 알파벳 2.2,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 올라가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페이스북도 3.5% 올랐고, 그 반도체 주식들 거의 대부분 인텔 2.3, 퀄컴 2.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2,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4.0, 엔비디아 4.2 등등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 사이에 잠깐만,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다가, 폭락과 급락을 연속으로 하다가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주춤하면서 금이 약간 올라오네. 연관이 있을까? 별로 연관 없어. 별로 연관은 없는데 영향은 받는 것 같아요. 연관은 없는데 영향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철수 0이 크로스하듯이 미국, 중국의 크로스냐? 자, 이번 반등, 폭락, 거의 패닉셀 오기 직전이었죠. 여기서 하루 더 빠졌으면 분위기 완전 험악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연준 입장에서 상당히 골 때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실 이번 인플레이션 기저에 인플레이션, 정확하게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올라오는데 강력한 촉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무엇인가요? 피철금속 가격이잖아. 그쵸? 끊임없이. 유가는 약간 이렇게 옆에 두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가도 들어오긴 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 배경에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비철금속이 앞장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철광석이었습니다. 겁나게 올랐거든. 구리값도 겁나게 올랐죠. 구리값도 지금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기 이제 바로 직전인데, 구리값이 겁나게 올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12일 날 중국 정부에서 한마디 했죠. 네. 원자재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과 다른 정책들을 강화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13일 날 철광석 가격이 7% 급락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미국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패닉,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패닉이라고, 작은 패닉이니까 그렇게 부를게요. 인플레이션 패닉이 나타나면서 셀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만회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확연하게 올라왔어요. 오늘은 거기에 추가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소매 판매가 상당히 꺾일 거라고 봤는데 소매 판매가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죄송해요. 소매 판매가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상보다 덜 올라갔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것들이 추가적으로 옵션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이 안정되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방송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할 거야. 저는 근데 딱 이게 판때기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고, 즉 진짜로 이 원자재와 그리고 또 원자재에서 중요 역할을 했던 비철금속이 올랐던 것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즉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연준이 행동할 수밖에 없게 몰아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런 우려가 같이 떨어졌고,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즉 다시 주식으로의 매입, 가격도 떨어졌는데 땡큐 하면서 매입하게 되는 그런 시각을 만들어줬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월스트리트 애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국제화 될 수 있었는데. 네. 자, 죄송합니다. 이거 헌정 방송에서 이거 까불면 안 되는데. 자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예상치 못 미치면서 이것이 더 확신을 줬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더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표 살펴보죠. 미국 노동부는 4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는 0.5%. 이거는 악재였어요. 수입 물가 올라오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4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적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예상치는 0.8%였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어우러졌고, 또 하나는 소매 판매예요. 소매 판매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소매 판매는 제자리였습니다. 4월에 전월비 제자리였어요. 1월은 얼마? 7.6% 올랐어요. 근데 반대로 2월은 2.7% 마이너스야. 근데 3월은 10.7% 올랐어. 그럼 이번에 또 오르면 와, 이거 아니야, 불타는 인플레이션이지. 불타는 인플레이션. 근데 제자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7.6% 올랐다, 2.7% 떨어졌다, 10.7% 오른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결국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재난지원금 나갔잖아요. 중국의 부양책에 의한 재난지원금 나가니까 그거 쓸 때 소매 판매 빵 늘었다. 그거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또 그걸 받으니까 또 빵 썼다, 늘어났다. 또 이제 떨어지니까 제자리. 와, 미국도 진짜 재난지원금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경제 체력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건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이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술주 전반이 반등을 했고, 위험 선호가 나오면서 달러화는 어떻게 다시 약세로 갔어요. 0.4% 정도의 달러 약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벽하게 지울 수 없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유가예요. 유가가 다시 68대 하루에 3달러 빵 올라. 야, 장난해. 와, 엄청 올라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빠졌던 부분들을 거의 다시 바로 만회했는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수요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유가는. 근데 지금 수요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 사용국인 인도가 개판 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판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지? 이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인 중에 하나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 네, 생산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원유 시추 가동 장비 상황들은 어떻게 되느냐? 8개가 늘어서 352개. 자, 우리 작년도에 이맘때쯤에 진짜 안 좋을 때 막 180개까지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기업들 연쇄도산이 에너지 기업들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봤었잖아요. 그만큼 에너지 폭락하면서 에너지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가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랬던 것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스까지 감안을 해보면 천연가스 채굴 장비까지 포함하면 453개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 뉴스 연준 인사 발언부터 먼저 보죠. 다시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등장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역시나 테이퍼링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 이런 이례적인 조치를 없애기 위한 논의를 차라리 일찌감치 시작하고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과정을 시작하는 게 건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테이퍼링 나중에 해서 허겁지겁해서 테이퍼링하고 갑자기 금리 인상이 막 2년 뒤에 하겠다, 3년 뒤에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급하게 한 1년 뒤에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지 말고 사전에 얘기를 좀 하자라는 얘기니까 상당히 건전성 있는, 그게 건전할 거라고 얘기한 건전한 얘기를 하셨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기업 뉴스 한번 살펴보죠. 자, 중요한 기업 뉴스를 끌어낸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2방 맞으면 거의 다 맞는 거잖아요. 백신을 완벽하게 완료해서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이제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벗고 다녀도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항공 5%대 상승을 했고, 카니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선사들 8% 상승, 도어대시 매출이 3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무려 22%나 폭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확실히 컨택주들이 좋아지는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컨택주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늦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오른 거 안 오른 거 찾아보면 되죠. 항상 안 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업종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때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가 아니고 싼 거 사시는 거, 항상 싼 거, 항상 싼 거 사시는 게 중요하다. 안 오른 것들 중에 내용 좋은 거 찾아보셔야 돼요. 그만큼은 그 정도는 몸품을 팔아야지. 그 정도 수가 없이, 이거 불로소득 아닙니다, 여러분. 불로소득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그 정도까지 불로소득 아니라는 점. 자, 네, 예. 이렇게 오늘 미국 시장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그 스승님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짧은 인생이지만 그런 분들과 사회와 연관되어서 저는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온 삶이 젊었을 때 20대에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30대가 넘고 40대가 되어 보니 40대 초반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 되어 보니 다 주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이 합쳐져서 하나가 태어난다는 것. 네. 저 땅 위에 풀 하나도 지구에 힘이 없었다면 있지 않았을 거라는 점, 그 점을 생각해보는 스승의 날 아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